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떠보면 새벽 2시 아니면 3시 시계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멀뚱히 바라보며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 있으신가요? 아침이 되면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합니다.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더 피곤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탓도 아닙니다. 이건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신경과와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수년 뒤에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진 채 다시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새벽에 깨는 것이 뇌에 그토록 위험한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 없이도 스스로 잠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눌러주세요.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길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벽 각성이 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지. 두 번째,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 잠을 깨우는지. 세 번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단 하나의 방법. 자, 시작해 봅시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는 76살 윤재호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정기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건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에게는 수년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꼭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번쩍 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으래 그런거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익숙한 약속을 깜빡하고 어느 날은 운전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어르신의 표정은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날이 갈수록 기억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매일 밤 깨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검사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르신의 뇌에서는 같은 또래보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의 자체 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끊기지 않고 깊이 잠든 동안입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어르신이 새벽에 깨는 이유가 특별한 걱정이나 소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철마다 다리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따끔거리고 간질거리는 느낌에 잠을 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류도 감소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피부에 아주 작은 자극만 가해져도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깊은 잠이 끊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매일 밤 반복되면 뇌는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마치 정수 공장이 작동 도중에 전기가 끊긴 것처럼 노폐물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날마다 쌓이는 것입니다. 잠깐 깨는 것만으로 뇌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어르신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재호 어르신의 사례를 만난 지 몇 주 후, 저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경우를 접했습니다. 인천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69살 최순애 씨였습니다.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몇 달은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 주위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두세 번씩 깨요. 어떤 날은 10번도 더 깨는 것 같아요. 잠을 잔 건지 그냥 누워 있었던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떨 때 깨세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을 다리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리가 가렵고 간질간질해요. 긁고 나면 조금 편해지는데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려요. 저는 바지를 조금 올려보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정강이와 발등의 피부는 거의 갈라지다시피 조각나 있었고 심하게 건조해 비늘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 자신이 자기 피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감각기관이에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면 감각 수용체가 훨씬 예민해집니다. 온도나 압력, 마찰의 아주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신호가 전달되고 신경계는 그것을 약한 경보처럼 받아들여서 깊은 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피부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피부 수분이 낮아지면 교감 신경 활동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밤사이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자 깊은 잠을 돕는 멜라토닌의 직접적인 방해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수면이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서랍에서 작은 바셀린 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분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바르면 잠이 잘 와요? 네,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어요. 물론 수면제처럼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면 생리학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완전히 말린 뒤 발바닥에 바셀린을 얇게 바릅니다. 특히 발 중앙의 오목한 부분, 모세혈관과 신경수용체가 밀집된 그 부위에 꼼꼼히 바른 다음 부드러운 소재의 얇은 양말을 신으세요. 발바닥에만 발라도 되나요? 다리 전체는요? 발바닥이 핵심이에요. 발바닥은 신체에서 체온 조절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이고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재조정되고 피부 신경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어요. 사흘 후 병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순애 씨의 목소리였는데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단 한 번도 안 깼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면의학에서 우리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이 약간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 결과 중심 체온이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 중심 체온 하강은 뇌에게 가장 강력한 수면 신호입니다. 즉, 지금 잠들어도 된다는 생물학적 허가증인 셈입니다. 중심 체온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바셀린과 얇은 양말은 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얇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순애 씨의 수면이 끊기지 않게 되자 뇌의 글림프 시스템, 즉 뇌 청소 시스템이 다시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 단계에서 뇌척 수액이 뇌의 좁은 틈을 흘러 지나가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잠이 조각나면 이 흐름이 거의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도 피곤하고 잘수록 기억이 더 흐려지는 것 같다고.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주일 후 재진에서 최순애 씨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살아났으며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저는 그것이 바셀린이 병을 고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이 돌아와 내가 본래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자면 기억력, 집중력, 기분, 심지어 면역력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어르신들에게만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40살 장태현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았고 순환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검사 결과 야간 코르티솔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잠이 쉽게 끊기고 뇌는 회복 단계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에게 3가지를 안내했습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명을 서서히 줄일 것, 스마트폰과 TV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침실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할 것, 너무 춥거나 건조한 환경은 몸을 끊임없이 체온 조절 모드로 만들어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근 뒤 완전히 말리고 바셀린을 바른 다음 얇은 양말을 신을 것. 일주일 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새벽에 눈이 안 떠졌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불안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의 사례는 이 방법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피부 문제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나 생활 패턴으로 생체 리듬이 조금만 어긋나도 몸은 잠들어야 한다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신경계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66살 임성철 씨. 그분은 기계 설비 기사로 30년 넘게 교대 근무를 해오셨습니다. 은퇴하면 드디어 마음껏 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지만 막상 은퇴 후에도 잠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퇴하면 잠 좀 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새벽 2시가 되면 꼭 깨요. 이유도 모르겠고요. 진찰 결과 신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심장도, 혈압도, 순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교대 근무로 그분의 생체 리듬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은퇴했어도 몸은 여전히 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패턴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직 쉬는 법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임성철 씨,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깨진 생체 리듬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약보다 중요한 건 몸에게 다시 잠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3가지를 매일 밤 실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밤 9시부터 조명을 점점 줄일 것, 침실 온도를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할 것,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뒤 발바닥에 바셀린을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을 것. 생체 리듬이 무너진 분일수록 이제 자도 된다는 강하고 분명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발의 따뜻함은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쉬어도 괜찮아. 오늘 하루는 끝났어.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제가 수없이 봐온 그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표정. 선생님, 어젯밤 처음으로 2번도 안 깨고 잤어요. 새벽에 눈이 뜨이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그냥 편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달 후, 재진에서 그분의 단기 기억 능력과 신경 반응 속도는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또 깨면 어떡하나 하고요. 지금은 잠드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루가 달라졌어요. 이제 이 방법의 원리를 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3가지 핵심 요소에 의해 조절됩니다. 생체 시계, 중심 체온, 그리고 멜라토닌입니다. 해가 지고 빛이 줄어들면 뇌의 송과선이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중심 체온이 약 0.3도에서 0.5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체온 하강이 바로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수면 신호입니다. 그런데 중심 체온이 제대로 내려가려면 혈액이 말초 부위, 특히 발과 손으로 충분히 이동해야 합니다. 발로 혈액이 몰리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발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바로 이 상태가 깊은 잠을 유도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말초 혈관의 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깊은 잠에 필요한 체온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오래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고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뇌가 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셀린은 발에 얇은 막을 만들어 체온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얇은 양말은 그 온기를 유지해 발로 혈액이 더 잘 흐르게 해줍니다. 이 과정이 말초 혈관 확장 반사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곧 깊은 잠으로 진입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가벼운 불면증이 있는 30명을 2그룹으로 나눠 2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조명 줄이기, 스마트폰 피하기, 조용한 환경 유지 등의 수면, 위생만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동일한 수면 위생에 더해 자기 전 발바닥에 바셀린을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었습니다. 결과는 연구팀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 깊은 잠 시간이 밤마다 평균 47분 증가했고 각성 횟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70%의 참가자가 아침에 정신이 훨씬 맑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법도 없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중심 체온이 부드럽게 낮아지는데 그것이 깊은 잠으로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정된 따뜻함은 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내 교감 신경 활동을 낮추고 코르티솔을 줄이며 멜라토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바셀린이 치매를 막아주는 건가요? 저는 항상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바셀린이 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숙면이 뇌를 지키는 겁니다. 바셀린은 그 숙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이에요. 이 방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강한 조명과 스마트폰과 만성 스트레스와 건조한 실내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자연스러운 생체 반응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작지만 기전에 맞는 변화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가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조절 능력을 다시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고 건조하며 많은 가정에서 밤새 난방을 틀어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부 자극으로 인한 수면 방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발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과 관련된 여러 생물학적 시스템이 동시에 회복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반드시 복잡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원래 설계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몸이 스스로 해냅니다. 수면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디지털 기기들 속에서 그 선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몸은 다시 자기 리듬을 찾아갑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발바닥에 바셀린을 얇게 바르고 부드러운 양말 한 켤레를 신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수면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깊고 평온한 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잠을